자, PAT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06페이지 위에 그러니까 나트의 아까 장점을 얘기하는 부 바로 밑에 보게 되면요. 나트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PAT가 있으며 시스코 iOS 설정에서, 즉 시스코 라우터에서는 PAT를 갖다가 오버로드라고 한다. 아까 우리가 나트 종류 중에 정적 나트, 동적 나트,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나트 오버로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그 부분이 제가 아까 PAT, 꼴 PAT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자, PAT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내부 주소를 하나의 외부 주소로 변환할 수가 있으며, 본질적으로 내부 주소가 하나의 외부 주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306페이지 그죠? 그림을 보게 되면은 PAT에 대한 그림, 바로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과 앞에 있는 그림을 약간 비교해 보게 되면, 자, 요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은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 목적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PAT라는 이 기술은 인터넷 목적으로 사용되는 하트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앞부분 그렇게 또 특징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자, 그래서 요 앞페이지의 나트 이 그림은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나트, 여기 이제 뒷부분에 동적 나트라는 우리가 기술에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만, 자, 여기 바로 사설 IP죠. 내부 인사이드 로컬, 사설 IP, 인사이드 글로벌, 공인 IP, 인터넷 목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인사이드 로컬, 즉 사설 IP 하나에 공인 IP 하나가 1대1로 변환이 되어집니다. 10.0.0.1번은 요 IP로 80번, 끝자리 80번, 10.0.0.2번은 끝자리 81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설명했으면 나트의 주목적이 뭐였나요? 장점이 IP 버전 4, 즉 공인 IP를 갖다가 절약하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변환된다면 공인 IP를 아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설 IP에 하나의 공인 IP가 매핑이 되게 되면, 이건 아까 우리가 나트의 장점, 즉 IP 버전 4 공인 IP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나트 기술은, 여기 우리가 뒤 보면 동적 나트가 이런 변환을 하게 됩니다. 1대1로 변환되는 거. 이거는 인터넷 목적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나트 기술, 어떤 출발지 주소를 또 다른 출발지 주소로 바꾸는 목적에 쓰여지는 기술인데, 여기 뒷부분에 우리가 나트 종류 중에 동적 나트 부분에 가면 또 한번 설명이 좀 되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나트는 인터넷 목적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나트가 인터넷 목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면 인터넷 목적에서는 결론적으로 공인 IP를 절약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뭐 하나의 공인 IP, 이 그림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을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우리 집에 컴퓨터가 뭐 노트북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또 우리 식구들마다 핸드폰도 있잖아요. 핸드폰도 인터넷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나트 기술을 또 쓰겠죠. 그죠? 집에 TV도 있고, 즉 집에 우리가 한 뭐 여러 대의 우리가 이런 인터넷 접근하는 우리가 기기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사실은 하나의 공인 IP를 우리가 한 달에 2만 몇천 원 주고 우리가 인터넷 요금을 내는 부분에서는 KT나 뭐 SK 브로드밴드나 LGU 플러스 같은 메이저 ISP에 하나의 공인 IP를 할당을 받을 겁니다. 하나의 IP를. 그러면 10.6.1.2 우리 집에 쓰고 있는 이 컴퓨터, 얘들은 IP가 사설 IP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IP가 외부로 나갈 때 이 한 개의 공인 IP로 변환이 되어진다면 얘도 이 IP로, 얘도 이 IP로. 그러면 갔다가 돌아올 때 똑같은 IP로 돌아오게 되면은 최초 출발할 때의 어떤 그 출발지 IP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나트를 우리가 기술을 이용해서 변환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주소 변환이 되어지겠지만 갔다가 돌아올 때 최초 출발지 주소를 갖다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 출발할 때의 사설 IP 뒤에다가 출발지 포트 번호를 딱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고요. 뭐 당연히 우리가 패킷을 우리가 외부로 내보낼 때, 네트워크로 보낼 때는 3계층에는 IP, 4계층 헤드에는 우리가 포트 넘버가 우리가 캡슐레이션 포장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지 포트 번호가 붙게 되고요. 그럼 나가면서 하나의 공인 IP를 이용하는데, 이 나갈 때 최초에 만들어진 요 포트 번호를 공인 IP 뒤에다가 붙이는 거죠. 출발지 포트로. 예.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패킷도 이 IP를 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붙여서 이걸 나트 테이블에다가 보게 되면요. 인사이드 로컬, 즉 사설 IP와 함께 뒤에다가 포트 번호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요거는 포트 번호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고 131번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갔다가 돌아올 때 뭘 보면은 포트 넘버를 딱 보게 되면 요 포트 넘버 똑같은 요 최초 출발지 사설 IP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하나의 똑같은 공인 IP를 이용해서 패킷이 갔다가 돌아오더라도 이 포트 번호를 구분함으로써 최초 출발한 사설 IP를 우리가 구분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PAT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설 IP가 몇 개이든 간에 이론상 포트 번호를 쓰다 보니까요, 우리 교재 307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 그 포트 번호는 16비트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16승이죠. 우리 교재 보게 되면은 65,536개의 포트 번호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것을 다 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포트 번호도 우리가 웰라운 포트라고 우리가 또 구분되어진 우리가 부분도 있고 또 등록 가능한 포트도 있고, 어쨌든 이 포트 번호 6만 한 5천여 개 중에 한 4만여 개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4만여 개의 사설 IP가 하나의 공인 IP를 이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 결국은 4만 개의 IP 꼴 하나의 공인 IP. IP를 얼마나 많이 절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NAT는 주 목적이 공인 IP를 아끼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바로 NAT 기술 중에 PAT라는 기술, 즉 시스코에서는 우리가 NAT 오버로딩이라는 기술을 갖다가 씀으로써 IP 버전 4, 즉 공인 IP에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 목적에는 반드시 PAT 기술을 갖다 이용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공유기가 이렇게 PAT 기술을 쓰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기업은 사실은 사설 IP를 많이 씁니다. 그럼 그 회사에 많은 컴퓨터가 인터넷 목적으로 이 NAT 기술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PAT 기술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자, 뒷부분에 이 PAT에 대한 부분, 설정 부분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PAT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이 PAT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의 공인 IP, 물론 이게 한 개가 아니라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개 IP도 되고 3개 IP, 여러 개 다수의 공인 IP를 이용해서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사설 IP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PAT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NAT 테이블 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테이블이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바로 사설 IP하고 공인 IP 뒤에 최초 출발한 바로 출발지 포트 번호가 붙기 때문에 이 포트 번호를 통해서 갔다가 돌아올 때 하나의 똑같은 공인 IP로 돌아오지만 포트 번호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최초에 출발한 사설 IP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바로 PAT 기술이다. 자, 여기가 여러분 307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점 2개로 금방 제가 설명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AT라는 기술이 우리가 인터넷 목적으로 사용되는 NAT 기술이다. 이거를 시스코에서는 NAT 오버로딩이라는 우리가 기술로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뒤에 우리가 세팅할 때 명령이 오버로드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의미의 기술로 표현한다는 것도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7페이지의 그 내부 출발지 주소 변환이라는 부분하고 아랫부분에 그림 7-3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가 부분의 설명이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인사이드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내부 네트워크입니다. 물론 여기에 표현된 IP는 사설 IP는 아니지만 사설 IP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웃사이드 인터넷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이 사설 IP가 밖으로 나갈 때는 요 2.2.2라는 공인 IP로 이제 변환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런 기술이 우리가 NAT 기술이라고 했고요. 실상적으로 우리가 NAT 인터넷 목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NAT 기술이 아니라 PAT 기술을 이용해야만 된다는 거. 이 테이블은 일반 동적 NAT 테이블입니다. 인터넷 목적으로 맞지 않지만 지금 이 그림은 NAT가 어떻게 우리가 이 출발지 우리가 주소가 또 다른 우리가 IP 또 다른 출발지 주소로 변환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해서 요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요, 요 인터페이스, 여기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실습을 통하면 우리 Fast Ethernet 제로제로 우리 랜을 만들어내는 인터페이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요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뭐 시리얼 제로제로 이렇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NAT라는 기술은 IP가 변환되는 기술입니다. 이 NAT가 변환되는 기술에서 이제 변환을 시키려면 설정 부분이 우리가 몇 단계로 설정하는 부분이 뒤에 소개가 될 겁니다. 근데 반드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IP가 변환되어지려면요.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즉 어떤 인터페이스로, 지금 그림상 보게 되면 fast ethernet 00로 돌아서 어디로? serial 00로 빠져나가는 패킷에만 주소 변환이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설정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사슬 IP를 가지는 요 인터페이스가 내부 인터페이스라고 설정을 해야 되고요. 이거 인사이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와 연결된 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아웃사이드 인터페이스, 외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뒷부분의 설정 마지막 단계에 보게 되면요. 요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인사이드, 사슬 IP를 가지는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요 인터페이스를 아웃사이드로 정확하게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사이드 인터페이스로 지정된 요 인터페이스로 패킷이 들어와서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출구 인터페이스가 라우트 테이블에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출구 인터페이스, 요 인터페이스가 아웃사이드로 지정되어져 있어야만 주소가 요 IP가 요 IP로 변환되어집니다. 만약에 여기 인터페이스 하나 더 있다는 가정을 해볼까요? 여기 뭐 시리얼 뭐 01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지금 내부에 출발한 요 패킷 자체가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데 라우팅 테이블을 보니까 시리얼 01 요로 출구 인터페이스가 지정이 되어져 있다. 라우팅 테이블에. 근데 요 인터페이스가 아웃사이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요 IP는 요 IP 그대로 변환되지 않고 요 IP 1.1.1 그대로 출발지 IP를 가지고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즉 주소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NAT 테이블도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반드시 뒷부분 설정 부분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인사이드 인터페이스로 지정된 요 인터페이스로 패킷이 들어와서 아웃사이드 인터페이스로 지정된 요 인터페이스로 패킷이 빠져나갈 때만 NAT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 이 주소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패킷이 갔다가 결국은 또 돌아와야 되겠죠. 네,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도 반드시 아웃사이드 인터페이스로 패킷이 들어와서 요 인사이드로 패킷이 빠져나가야만 요 테이블을 참조해서 요 IP가 원래 출발지 IP로 변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들어올 때는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우리가 패킷만 주소 변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림이 307페이지 그림 7-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NAT 설정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 요 인터페이스를 아웃사이드, 요 인터페이스를 인사이드로 지정하게 되면 IP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슬 IP 가지는 내역을 인사이드, 그 다음에 공인 IP 내역을 가지는 요 인터페이스가 외부로 나가는 인터페이스가 아웃사이드로 지정돼야만 IP 변환, NAT의 우리가 주소 변환이 이루어지고 NAT 테이블이 생성이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사슬 IP를 가지는 대역의 인터페이스 역의 인사이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307페이지 그림과 함께 308페이지에 좀 설명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309페이지 보면 NAT의 종류를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309페이지 보게 되면 그 박스 밑에 바라보게 되면요. 라우터에서 정적 내부 출발지 주소 변환을 설정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는 게 밑에 1단계부터 5단계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밑에 4단계, 5단계 보십시오. 3단계부터 볼까요? IPNAT 인사이드라는 단어가 보이죠? 5단계 보면은 IPNAT 아웃사이드라는 단어가 보이죠? 여기 바로 이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는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게 우리가 NAT 설정할 때 마지막에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이 설정이 정확하게 되어야만 주소 변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먼저 정적 NAT부터 먼저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그림. 이걸 보면서 정적 NAT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을 좀 따보도록 하고요. 자, 이 그림이 정적 NAT인데요. 실상적으로 정적 NAT는요,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운영을 합니다. 이 내부에, 이게 우리 집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자, 우리 집은 지금 사설 IP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설 IP를 쓰고 있는 이 컴퓨터를, 우리 집의 컴퓨터를 서버로 운영하고 싶다. 서버를, 예를 들어 서버라는 게 우리가 외부에서, 그죠? 어떤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어떤 그런 목적 아닙니까? 즉 인터넷이 외부입니다. 이 외부에서 우리 집에 있는 이 컴퓨터에 접근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IP가 사설 IP라는 얘기죠. 예, 그럼 접근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에서 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때 우리가 정적 나트를 딱 걸게 되면요. 즉, 여기 요 IP가 공인 IP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공인 IP. 공인 IP. 예, 예를 들어, 공인 IP를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IP 자체로 본다면 사설 IP지만 공인 IP를 들게요. 그럼 우리가 나트 설정에서 이렇게 그 하나의 공인 IP죠. 이게 명령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IPNAT inside source static 정적 나트를 쓰라는 이야기고요. 우리 교재 아까 1단계 부분 설정 부분입니다. 여기 IP가 사설 IP고 소위 말하는 이 IP가 공인 IP로 우리가 세팅을 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이 공인 IP를 우리가 목적지 주소로 입력해서 보내게 되면 NAT에서 NAT 테이블을 딱 보니까 이 공인 IP가 이 사설 IP, 즉 내부 컴퓨터에 서버로 운영되는 컴퓨터에 사설 IP가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올 때 바로 이 IP가 우리가 공인 IP, 목적지 IP로 우리가 삼계층 헤드에 그죠? 포장해서 들어오게 되면 라우트는 NAT 테이블을 딱 참조하니까 1.2는 요 사설 IP를 가지고 있는 놈이구나. 그러면 요 IP를 요 공인 IP를 요 사설 IP로 변환을 딱 시켜주게 되면 요 서버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목적이 바로 정적 NAT의 목적입니다. 해서 그 정적 NAT는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 주소가 변환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목적지 주소입니다. 출발 주소가 아니고요. 다른 뭐 정적 나트 외에 동적 나트나 또는 아까 오버로딩은 출발지 주소가 또 다른 출발지 주소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기술인데 이 정적 나트는요 목적지 주소 외부에 있는 컴퓨터가 저 내부에 있는 이 서버에 접근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약간 목적지 아닙니까? 결국 이 IP가 목적지 주소가 되는 거죠. 이 목적지 주소가 최초의 공인 IP로 우리가 캡슐레이션 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이 라우트 나트 테이블에 할당되어 매핑되어져 있는 이 사설 목적지 IP로 변환을 시켜줌으로써 이 서버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나트는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 주소가 변환되어지는 기술인데 정적 나트는 외부에서 내부로 우리가 들어올 때 즉 내부의 어떤 사설 IP를 가지고 있는 서버 또는 컴퓨터에 외부에서 접근하고자 할 때 쓰는 기술이 바로 정적 나트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트 설정 부분은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자, 보세요. 이더넷 제로. 여기 바로 뭐였죠? 아까 사설 IP를 가지는 요 인터페이스가 바로 뭐로 지정했나요? IPNAT inside 인터페이스다. 그 다음에 외부, 여기 외부입니다. 그죠? 그러면 시리얼 제로 인터페이스가 바로 IPNAT outside라고 정확하게 지금 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아웃사이드로 우리가 들어온 패킷이 인사이드로 빠져나갈 때 이 테이블을 참조해서 이 공인 IP가 이 사설 IP로 그죠? 변환이 되어서 내부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 이렇게 바로 정적 나트입니다. 해서 설정 단계를 잠깐 보게 되면 그죠? 단계를 우리 교재에 309페이지 나옵니다만 먼저 IPNAT 설정 부분은 설정 모드에서 IPNAT inside source라는 명령을 씁니다. 나트 기술 대부분 우리가 이 명령을 쓰는 기억 좀 해야 되는데요. static 여기 바로 정적 나트입니다. 그 다음에 local IP가 바로 소위 사설 IP라고 보면 되겠죠. 글로벌 IP가 바로 공인 IP입니다. 자, 결국은 요 사설 IP가 요 공인 IP, 즉 요 공인 IP가 요 사설 IP로 변환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인터페이스, 사설 IP를 가진 인터페이스는 IPNAT inside, 공인 IP를 가지고 있는 외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IPNAT outside. 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명령을 내려주게 되면 아까 NAT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 공인 IP가 사설 IP로 변환돼서 내부에 있는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ShowIP NAT Translation은 여기 NAT 테이블을 보는 명령입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인데요. 여러분 교재 310페이지 맨 위에 이 명령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NAT 테이블, 변환된 테이블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설정이 정확히 된 상태에서 패킷을 외부에서 내부로 우리가 한번 내부 서버로 접근하는 패킷을 보내게 되면 NAT 테이블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이 명령을 내리면 NAT 테이블이 안 보인다. 여러분 교재 310페이지 맨 위에 보면 NAT 테이블이 보입니다. 그죠? 뒷페이지 한번 볼까요? 뒷페이지. 자, 요 명령이죠. 이 테이블이 이게 안 보이게 되면 설정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즉, 주소 변환이 정확히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설정을 NAT 설정한 다음에
외부에서 내부로 패킷을 보내게 되면 이런 NAT 테이블이 생성이 되어졌을 겁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이용해서 NAT 테이블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정적 NAT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일반적인 우리가 인터넷 목적의 어떤 그런 어떤 그 IP 주소 아끼는 목적은 사실 아니죠. 내부 서버, 사설 IP를 가지는 서버의 외부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쓰는 기술이 바로 정적 NAT입니다. 자, 310페이지 그 그림 7-4 바로 밑에 보게 되면요. 동적 내부 출발지 주소 변환 설정을 하기 위한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동적 NAT입니다. 아까 우리가 NAT 기술이 첫 번째 무슨 NAT요? 정적 NAT가 있었고요. 금방 설명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NAT가 바로 동적 NAT. 이걸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네요. 동적 NAT. 자, 동적 NAT는 요거는 우리가 NAT 기술 좀 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그죠? 내부 네트워크, 그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 출발지 주소가 또 다른 출발지 주소로 바뀌게 되는 이런 기술이 동적 NAT입니다. 근데 요 동적 NAT의 특징은 1대1 변환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사설 IP가 하나의 공인 IP로 변환되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적 NAT는 사실상 인터넷 목적으로는 우리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 합병이 됐을 때 출발지 IP가 또 다른 출발지 IP로 변환되는 이런 목적에서 이제 동적 NAT가 사용되어지는데, 어쨌든 물론 동적 NAT 어떤 설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PAT로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PAT 기술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적 NAT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계를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부터 해서 7단계 311페이지 보게 되면요. 7단계가 되어 있는데 311페이지에 4, 5, 6, 7을 그냥 묶어서 그냥 4단계로 표현해 버리겠습니다. 좀 단계가 많은 복잡하게 느끼시니까요. 그 4단계가 뭐냐? 아까 인터페이스 지정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여기 인사이드, 여기 아웃사이드, 요걸 말하죠. 이렇게 요 설정을 그냥 4, 5, 6, 7단계에서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서 어떤 거는 인사이드, 어떤 아웃사이드 지정하다 보니까 4단계인데 묶어서 그냥 인터페이스 설정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은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적 NAT 변환되는 어떤 기술, 다이나믹 트랜스레이션, 동적 NAT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고 4단계는 인터페이스 설정,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요 설정을 지금 뺀 설정이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여러분 교재 1, 2, 3단계 설정입니다. 자, 이 또한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인터넷 목적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인터넷 목적으로. 그래야만 여러분 이해하기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동적 NAT 인터넷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것도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인터넷 목적이라는 가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뭐 하느냐? 공인 IP 범위를 잡아줍니다. 인터넷 목적이니까요. 공인 IP라고 하겠습니다. 1단계는 공인 IP의 범위를 잡아주자. 그래서 IPNET 풀, 어떤 풀, 그 공인 IP의 어떤 범위를 잡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풀, 네임, 이 이름은 임의로 정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명령이고 임의로 이름을 정해줍니다. 우리 교재 뒷부분 보게 되면 net208 이렇게 임의로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공인 IP의 첫 번째 IP와 마지막 IP를 넣어주고요. 네, 할당받은 공인 IP, 즉 KT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돈을 주고 산 공인 IP의 범위의 첫 번째 IP와 마지막 IP를 이렇게 할당하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넷마스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버넷 마스크를 갖다가 뒤에다가 넣을 수 있고요. 넷마스크 명령, 서버넷 마스크 또는 프리픽스 랭스 명령을 통해서 뒤에 프리픽스 길이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24 또는 26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단계는 바로 공인 IP의 범위를 잡아준다. 인터넷 목적이다 보니까 제가 공인 IP로 표현합니다. 2단계는 이 공인 IP를 이용해서 변환될 사설 IP 범위를 잡아주는데 access list 명령을 사용합니다. 우리 6장에서 ACL 명령 배웠습니다. 그죠? list number. 결국 이게 뒤에 출발지 IP니까 표준 ACL이죠. 표준 ACL은 우리가 앞부분에 얘기했습니다. 1부터 얼마까지 번호를 99번 번호를 갖다가 여러분 쓰면 되겠죠. 쓰고 permit이란 허용한다는 어떤 그런 명령을 쓰면서 뒤에 요 정의되는 여기 바로 사설 IP가 됩니다. 사설 IP가. 예, 그래서 2단계는 ACL 명령으로 사설 IP를 갖다가 표준 ACL로 우리가 정의하는 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사설 IP가 요 공인 IP로 변환돼야 되겠죠. 그래서 3단계 설정이 바로 뭐냐? 어떤 사설 IP가 어떤 공인 IP로, 즉 여기에 정의된 요 사설 IP가 1단계 정의되어진 요 공인 IP 범위 잡은 요 IP로 변환되어져라 라는 매핑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네, 3단계는 사설 IP를 공인 IP로 우리가 변환되어질 어떤 IP들을 매핑, 매치시켜주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왜 필요하냐면요. 큰 네트워크에는 공인 IP도 범위가 여러 개 잡을 수가 있죠. 풀네임을 다르게 해서. 그 다음에 또 큰 네트워크는 사설 IP 대역도 여러 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설 IP는 어떤 공인 IP로, 또 어떤 사설 IP는 어떤 공인 IP로 변환되어라는 다중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바로 3단계 설정에서 어떤 사설 IP 보세요. IPNAT inside source, 그러니까 내부의 출발지 주소가 리스트, 여기 바로 ACL 넘버가 되죠. 여기 바로 사설 IP를 정의한 요 ACL 넘버, 요 번호가 되겠죠. 예. 요 사설 IP로 정의된 요 표준 ACL의 번호가 풀 뒤에 name, 여기 바로 뭐죠? 공인 IP의 범위요 name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정의된 요 사설 IP가 1단계 정의되어진 이 공인 IP로 변환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가 매핑 작업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어떤 출발지 사설 IP가 공인 IP로 우리가 변환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정의 안 되어 있습니다만 4단계는 뭐라고요? 아까 인터페이스 사설 IP를 가지는 대역은 인사이드, 외부로 연결된 인터페이스를 아웃사이드로 지정하는, 여러분 311페이지 4단계부터 7단계 설정이 여기는 설정이 빠졌습니다만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예, 이 설정을 정확히 해야만이 주소 변환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적 납자는 이렇게 크게 4단계로 정의되어지는데 1단계는 공인 IP의 범위를 잡아주자. 이러한 명령으로요. 2단계는 ACL 명령으로 사설 IP 범위를 잡아주자. 3단계는 이 사설 IP가 요 공인 IP로 변환되게끔 하는 매핑 작업을 해주자. 4단계는 바로 인터페이스, 인사이드 인터페이스와 아웃사이드 인터페이스를 정확하게 지정하자. 자, 여기 바로 동적 나트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여기 정의된 사설 IP가 여기 범위에 지정된 공인 IP로 1대1로 변환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사설이 하나의 공인을 물고 나갑니다. 나트 테이블이 생성되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동적 나트는 바로 나트의 주목적인 공인 IP를 절약하는 목적에는 맞지 않다 해서 사실은 이 동적 나트는 인터넷 용어로 쓰기는 좀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공인 IP가 사설 IP만큼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 지금 인터넷 쓰는 어떤 기기들이 한 10대가 있다 가정하면은 동적 나트를 걸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인 IP가 몇 개 필요해요? 10개가 필요합니다. 10개가. 그럼 결국은 비용이 많이 그죠? 또 올라가게 되겠죠. 인터넷 사용 요금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테이블이 보일 겁니다. Show IPNAT Translation 명령을 딱 내리게 되면요. 자, 보십시오. 이런 설정을 우리가 했다는 가정을 하면서 테이블을 보게 되면 결론적인 건 테이블이죠. 자, 여기 바로 사설 IP죠. 로컬. 보세요. 하나의 사설에 하나의 공인을 물고 나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그럼 결국 이건 IP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목적으로는 좀 이 동적 나트는 부적합하다. 하지만 아까 3단계 설정 뒤에다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이 동적 나트 설정에서 PAT 설정으로 또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거 한번 설정 부분 보겠습니다. 동적 나트를 걸었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 공인 IP 범위를 잡아줍니다. IPNAT full. 자, 요거 네임은 임의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고 했죠. 여기 지금 공인 IP, 즉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매달 요금을 주고 구입한 IP라는 공인 IP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209번이고요. 끝자리가 222번이네요. 그 IP가 지금 총 14개가 되겠네요. 공인 IP가 14개가 지금 공인 IP가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넷 마스크 명령지에다가 서브넷 마스크를 자 14개를 가진다는 것은 IP가 항상 맨 앞에 거 맨 뒤에 하나씩 빠지잖아요. 맨 앞에 거 네트워크 주소, 맨 맞은 방송용 IP, 요거 더하면 16개죠. 예, 그러면 공인 IP 16개를 가지는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는 바로 25 얼마? 240이죠. 맨 끝자리가. 요 맨 끝자리 요거 보게 되면 바로 IP가 몇 개 범위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 끝자리 요거를 얼마로 빼라고요? 256으로 빼면 됩니다.
요 경우 수가 0부터 255까지 256개죠. 요거 빼면 어떻게 돼요? 바로 16개가 나오죠. 바로 16개 중에 맨 앞에 거 빼고 메인 디귿 빼니까 14개. 요 범위가 바로 요 범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건 또 서브넷 된 거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공인 IP 개수에 맞는 서브넷 마스크를 정의를 갖다가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1단계고요. 그럼 2단계. 자, 여기 맨 밑에 있네요. 2단계. 액세스 리스트 1. 자, 우리 표준 ACL입니다. 표준 ACL은 트래픽을 분류할 때 맨 뒤에 오는 부분이 바로 출발지 주소죠. 우리 6장에서 ACL 얘기할 때 NAT 기술에도 ACL이 응용된다고 했잖아요. 그 응용되는 그 ACL의 어떤 주 기능 중에 두 가지 기능 중에 바로 분류 기능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분류와 필터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트래픽을 분류 바로 여기는 표준 ACL이니까 소스 IP 출발지 주소로 트래픽을 분류했네. 그죠? 자, 요런 출발지 즉 사설 IP 범위죠. 1918 1.0입니다. 와일드카드가 000에 25다. 결국은 요까지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잖아. 그죠? 와일드카드 비트가 인수다 0이니까요. 끝자리가 1이니까 요 자리를 무시한다. 그럼 결국은 올 수 있는 경우 수가 0부터 얼마까지입니까? 255잖아요. 그죠? 0은 네트워크 주소, 255는 방송용 IP. 못 쓰죠? 1부터 얼마까지? 254. 여기 있는 컴퓨터 IP가 1918 1.1부터 1. 얼마까지? 254. 254개 사설 IP가 외부로 나갈 때 이 IP로 변환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2단계는 사설 IP 범위를 정했고요. 3단계 여기 있네요. 보겠습니다. IPNet Inside Source List. 자, 1번입니다. 여기 바로 ACL 번호 사설 IP를 지정한 이 번호 아닙니까? 이 번호에 정의되어진 이 사설 IP가 풀 이름이 net208 여기 208이네요. 여기 정의되어진 공인 IP로 변환되어져라 라는 3단계 설정입니다. 3단계는 어떤 사설 IP가 어떤 공인 IP로 변환될 것인가 매핑 작업을 해주는 설정이라고 했고요. 자, 4단계가 뭐였습니까? 바로 사설 IP를 가지는 요 대역의 인터페이스 여기 바로 inside라고 지정해 주는데 명령은 IPNet inside. 그 다음에 C00 여기 바로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죠. IPNet outside 즉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이더넷제로 또는 C00에 들어가서 inside, outside 여기 바로 4단계 설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동적 나트는 1단계부터 4단계로 설정하게 되면 동적 나트가 우리가 설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설정이 정확하게 되었다면 이 내부의 PC가 외부로 패킷을 보내게 되면 동적 나트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입니다. 그럼 당연하게 인사이드로 패킷 들어와서 아웃사이드 인터페이스로 빠져나가니까 주소 변환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1.100이 맨 먼저 나갔다면 위에 범위에 공인 IP 첫 번째 209번 IP로 변환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101번이 외부로 패킷 보내게 되면 이 101번은 두 번째 공인 IP 210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에 여기 있는 그 사설 IP 가지는 컴퓨터가 14대가 다 변환되어 버렸습니다. 14대가. 그러면 결국은 이 공인 IP가 맨 마지막 번호 222번 끝까지 다 변환되어 버렸겠죠. 222번으로 나트 테이블에. 그럼 14대는 결국은 이 공인 IP 14개 IP를 이용해서 외부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럼 15번째 컴퓨터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의 15번째 컴퓨터부터는 주소를 변환할 공인 IP가 없잖아요. 그럼 15번째부터는 뭐가 안 된다? 외부로 연결이 안 되겠죠. 인터넷이라면요. 자, 인터넷이 또 그렇지만 결국은 주소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14개의 요 공인 IP를 다 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동적 나트는 나트 탭을 보는 것 같이 하나의 사설에 하나의 공인이 변환되다 보니까 공인 IP를 절약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터넷 목적으로는 좀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뒷부분에 이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요 3단계 설정 부분에서요. 나중에 실습에서 제가 명령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뒤에다가 우리가 세 번째 나트 기술이 바로 NAT 오버로딩이었죠. 여기다 오버로드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오버로드. 네, 오버로드. 요 명령을 딱 내리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오버로드가 무슨 기술이라고 했죠? 여기 PAT 기술이라고 했죠. PAT 기술로 변환되어집니다. 그러면 자, 내부에 지금 사설 IP 컴퓨터가 만약 250에 돼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공인 IP가 14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 14개의 공인 IP를 250여 개의 사설 IP가 골고루 변환시켜지는데 결국은 뒤에다가 뭘 달아야 됩니까? 포트 번호를 달겠죠. 포트 번호를. 그러면 14개의 공인 IP가 250여 개의 사설 IP로 전부 다
이 사설 IP가 14개의 공인 IP를 이용해서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포트 번호를 보고 똑같은 하나의 공인 IP를 다수의 사설 IP가 이용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단계 설정 뒷부분에다가 오버로드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렇게 포트 번호가 NAT 테이블에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PAT 기술로 변환시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우리가 동적 다이나믹 동적 NAT는 1대1 변환이다 보니까 인터넷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3단계 설정 뒤에다가 이 동적 설정 부분에서 이 뒷부분에 오버로드 명령을 내림으로써 PAT 기술로 변환시켜서 인터넷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뒷부분 좀 설명이 좀 되어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312페이지 금방 설명한 내부 전역 주소 오버로딩이라는 부분이 312페이지 그림 7-5에 바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방 설명한 부분이고요. 우측 페이지 보면 이 부분을 NAT 테이블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또 표현하고 있네요. 보세요. 자, 이게 바로 오버로딩. 이게 실무에서는 시스코에서는 오버로딩이라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기술을 말한다고요? PAT라고 합니다. PAT. 자, 그래서 내부에 여러 사설 IP가 외부 나갈 때 하나의 공인 IP, 자, 2.2.2입니다. 사설 IP는 다수, 여러 개인데요. 공인 IP는 뭡니까? 다 똑같죠? 대신에 포트 번호가 뒤에다 NAT 테이블에 붙게 되어집니다. 최초 얘가 밖으로 나갈 때 4계층 헤드에 출발지 포트를 당연히 캡플레이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포트 번호를 그대로 하나의 공인 IP 뒤에다가 포트 번호를 다 다르게 이렇게 붙여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이제 목적지 IP와 목적지 포트 번호. 목적지 포트가 23번이니까 텔넷 접속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NAT 테이블에서 포트 번호를 달아서 하나의 공인 IP에 아니면 앞에 설명한 것 같이 다수의 공인 IP에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사설 IP가 변환될 수가 있는 인터넷 연결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이런 기술이 바로 PAT 기술이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교재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에 설정이 보니까 1단계부터 설명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딴 부분보다도요, 우리 교재의 설정 부분은, 우리 칩에 쓰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로 좀 보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설정 부분 설명하고 뒷부분 볼게요. 자, 우리, 이 오버로드는 결론적으로 하나의 공인 IP를 갖다 이용하는 우리가 기술로 많이 쓰다 보니까 동적 NAT 1단계 설정이 필요 없죠. 1단계 설정이 뭐였나요? 공인 IP 범위를 잡아줬는데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2단계 사설 IP 설정 부분은 ACL 명령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설정에서 이 사설 IP가 하나의 공인 IP로 변환되어져라 라는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 좀 특이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IPNet Inside Source List, 여기 바로 사설 IP 범위가 되겠고요. 뒤에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뒤에 인터페이스 번호를 적습니다. 그 다음 뒤에다가 아까 3단계 설정 뒤에다가 오버로드라는 명령을 내리면 얘가 PAT 기술로 된다고 했죠. 그죠? 자, 요거를 제가 뒷페이지 그림, 우리 책에는 요 그림이 없네요. 예, PPT 뒷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집에 06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예, 우리가 라우터를 보도 됩니다만, 결국은 요 시리얼 00, 여러분 우리 집에 06을 보게 되면요, 포트가 5개 있어요. 5개가. 앞에 포트가 보통 이렇게 4개는 우리 집에 내부 네트워크용으로 쓰이는 거고요. 하나가 인터넷용으로 해서 색깔이 좀 다른 우리가 커넥터 하나 보일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여러분 집에 벽에 아울렛 포트 이렇게 꼽히게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 집에 뭐 전화단 우리가 포트에도 이렇게 꼽히거든요. 여기가 바로 요 시리얼 제로라고 보면 돼요. 라우터 입장에서.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인터넷이죠. 그죠? 여기가 KT라고 가정합시다. KT에서 여러분 집에 062, 우리 집에 062 또는 요 라우터에 요 인터페이스에다가 IP를 공인 IP를 하나 자동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게 요 IP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공인 IP를 가정을 하자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 우리 집의 네트워크입니다. 집의 네트워크가 뭐 하나이든 둘이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우리 집에 있는 이 사설 IP 대역이 요 시리얼 제로에 할당된 공인 IP 한 개, 요 IP를 이용해서 인터넷 접근하면 되겠죠. 이거 인터넷이라는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인터넷. 예. 자, 그렇다면 결국은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1단계, 우리 동적 NAT 1단계 설정인
공인 IP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죠. 왜? 한 개만 쓰는 것이니까요. 정할 필요가 없고 2단계 설정에서 사슬 IP 범위는 잡아주면 됩니다. 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저 밑에 보니까 설정이 두 개네요. 예, 사슬 IP, 이게 바로 2단계 설정이죠. 2단계. 1단계 설정인 공인 IP 범위 잡아주는 설정은 필요가 없다. 설명드렸고요. 2단계 사슬 IP를 잡아줬습니다. 자, 사슬 IP가 1번 ACL 우리가 번호를 이용해서 표준 ACL이죠. 그 다음에 3.0 대역과 4.0 대역, 여기 대역과 여기 대역입니다. 여기도 250여개, 여기도 250여개의 사슬 IP, 즉 컴퓨터 일단에 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단계 설정입니다. 요거 이게 3단계네요. 3단계. 자, IPNAT inside source list 1번, 즉 1번 ACL로 정의된 요 사슬 IP 두 대역입니다. 얘가 인터페이스, 어느 인터페이스? 요 시리얼 제로, 요거죠, 요거, 요 인터페이스입니다. 예. 요 인터페이스에 할당되어진 무슨 IP? 요 공인 IP. 요걸로 변환이 되어지는데 어떤 기술을 써라? 오버로드 기술을 써라. 결국은 PAT 기술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PAT 기술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슬 IP가 우리 IP 대역도 본다면 여기 250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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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여대가 요 하나의 공인 IP로 다 변환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 보십시오. 이렇게 사슬 IP는 전부 다 달라도 3.7, 4.10인데 포트 번호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인 IP는 하나입니다. 시리얼 제로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하나의 공인 IP를 이용할 때 포트 번호를 최초 만든 소스 포트를 그대로 달고 오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올 때 포트 번호를 딱 보게 되면 최초 출발한 사슬 IP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 NAT 테이블을 확인해서 포트 번호를 보면은 어디로? 열로도 보낼 수 있고 이쪽에 최초 출발지 PC로 우리가 정확하게 패킷을 돌려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되기 위해서는 사슬 IP를 가지는 대역이 두 개입니다. 이더넷 제로가 있고 이더넷 1 두 개 있죠. 그러면 이더넷 제로도 보시는 것 같이 IPNet 인사이드, 이게 우리가 4단계 설정이죠. 네, 4단계 설정. 그 다음에 이더넷 1도 보세요. 인사이드, 왜? 사슬 IP 대역이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 제로 인터페이스가 외부 연결된 인터페이스니까 아웃사이드, IPNet 아웃사이드, 이게 바로 다 4단계 설정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여기 뭐 우리가 IP 대역으로 본다면 여기도 250여대, 250여대, 즉 500여대의 사슬 IP가 하나의 공인 IP를 이용해서 변환을 되어지는, 즉 PAT 설정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고, 우리 집의 공유기가 이렇게 설정이 지금 내부적으로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의 컴퓨터가 10대든 20대든 간에 우리 공유기, 여기 얘기죠. KT 연결되어 있는 이 인터페이스에 한 달에 뭐 2만원, 3만원 주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할당받은 하나의 공인 IP가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 포트에. 그럼 여기 연결되어 있는 모든 우리가 집에 있는 컴퓨터들은 바로 여기 할당된 하나의 공인 IP를 통해서 변환이 되어지는데, 그 설정이 시스코 라우터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시스코의 오버로딩 기술이고, 이게 일반 그 실무 필드에서는 PAT 기술이랍니다. 포트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그래서 PAT 기술이 바로 인터넷 목적, 즉 공인 IP를 절약하는 목적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나트의 종류 세 가지, 정적 나트, 동적 나트, 그 다음에 오버로딩, PAT 기술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잠시 뒷부분을 좀 그 명령들을 한번 정리하고 실제 우리가 그 실습 토포로지를 가지고 IP 변환되어지는 실습을 하면서 나트 부분의 기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